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리드 리플리카스 앤 DB, 장고 DB 라우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한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는 장표를 하나 추가해봤어요. 저는 이제 HB 스미스라는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HB 스미스는 아마존의 공식 기술 파트너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장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제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왜 RDS를 써야 되는지, RDS도 써도 좋지만 왜 오로라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라이터와 리드 리플리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는 백단이 전부 다 파이썬 장고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라우터 기능을 썼을 때 이런 멀티 인스턴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버전 1부터 5까지 이렇게 계속 변경하는 그 이력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는 총 20분 정도 진행되고, 제가 발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여기 임근택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먼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다 RDS 쓰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백투 베이직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RDS를 쓸까요? 사실은 아마존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EC2에다가 내가 직접 MySQL을 깔아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RDS나 오로라를 인스턴스를 띄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면 왜 RDS를 쓸까요? EC2에 직접 깔아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피자를 먹는 네 가지 방법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자를 먹을 때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돈만 있으면 이제 가서 음식점 가서 피자를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 전화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써가지고 집으로 피자를 주문시켜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냉동 피자를 사거나, 아니면 각종 식자료들을 사가지고 냉동 피자를 먹던지, 아니면 제가 직접 피자를 A to Z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쓸 때는 과연 요거에 비유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음식점 피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에즈 서비스, 사스를 쓰는 형태고요. 배달 피자는 파스. 오늘 말씀드린 오로라와 RDS가 이 배달 피자 같은 파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냉동 피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 이아스, 아까 말씀드렸던 EC2에다가 직접 MySQL을 깔아서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홈 피자는 클라우드 안 쓰는 거죠. 그냥 IDC에다가 자기가 직접 물리 서버를 구축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RDS와 EC2에 직접 DB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아시겠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EC2에 직접 DB를 설치했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밑단에서 플랫폼도 관리해야 되고, 액세스, 그 계정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니터링도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RDS를 쓰게 되면은 이 많은 밑단들을 AWS가 알아서 대신 풀 매니지드 해줍니다. 즉,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밑단 작업들을 AWS에게 위임시키고, 저희는 좀 더 우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로라는 왜 써야 될까요? RDS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오로라가 나왔을까요? 사실 오로라는 간단하게 그냥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오로라와 RDS를 비교하자면, RDS에 대비해서 오로라는 RDS를 에 있는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오픈 소스를 직접 아마존의 엔지니어들이 AWS 인프라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소스 코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새로 만든 RD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의 RDS보다 5배 정도 더 성능이 좋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S3로 데이터가 계속 백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DBA들이 가장 열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DB 데이터 스토리지가 알아서 스케일 아웃 됩니다. 즉, 이거는 DB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DB의 이제 디스크 공간이 모자라서 가끔씩 이제 디스크를 더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대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의 DB 디스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다는 얘기는 전체 서비스를 점검한다는 얘기죠. 근데 오로라 쓰게 되면은 알아서 다운타임 없이 자기가 알아서 16TB까지 알아서 확장해 준다는 아주 멋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리드 리플리카. 리드 리플리카를 기존 RDS보다 훨씬 더 많은 15개를 지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밀리세컨드 단위로 데이터가 싱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RDS를 안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전에 RDS를 가지고 이제 그 리드 리플리카를 붙여가지고 서비스 트래픽을 보냈을 경우는 약간 이게 싱크가 좀 느려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싱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용 트래픽을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게 이제 라이터와 리드 리플리카의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RDS와 다르게 오로라에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인스턴스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한 클러스터에는 한 개의 라이터와 그리고 여러 개의 리더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에 접근하는 경로도 엔드포인트도 여러 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입니다.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 인스턴스에 바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으로 로드 밸런스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멀티 라이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클러스터에 무조건 한 개의 라이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보낼 경우는 라이터 인스턴스로 바로 꽂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리더 엔드포인트입니다. 리더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내에 여러 개의 리드 리플리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리플리카들 간에 이제 트래픽을 이제 분산을 해서 보내주는 어떻게 보면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커스텀 엔드포인트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스턴스 엔드포인트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RDS 쓸 때 RDS 인스턴스 엔드포인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클러스 내에 특정 인스턴스에 저희가 직접 접근해서 라이터나 리더 1이나 제로에 직접 저희가 접근을 하고 싶다 할 때 해당 인스턴스에 엔드포인트 접근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러스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축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심플한 구성입니다. 클러스터 내 라이터 하나만 있는 구성인데요. 실제로 오로라는 클러스터 내 라이터 인스턴스 한 개만 있어도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가 둘 다 라이터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개의 라이터와 한 개의 리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를 가리키고 있고 리더 엔드포인트는 리드 리플리카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맞서 보였던 형태인 한 개의 라이터와 복수 개의 리더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라우터입니다. 혹시 아마 여기 아직 장고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최대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엔드포인트들 보면은 이제 엔드포인트 밑에 라이터 한 개 있고 뭐 리더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소가 정말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을 때 약간 팁이거든요. 이제 맥OS에서 보시면 DNS 이제 캐시를 이제 플러시한 다음에 다시 핑을 이제 때려보면은 IP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통해서 진짜로 IP 주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제일 심플한 구성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핑을 때렸을 때랑 리더 엔드포인트로 핑을 때렸을 때 두 개가 아주 동일한 IP 주소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리더를 이제 더 늘리고 활용한 거죠. 그래서 리더를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 주소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고는 이제 모던 웹 프레임워크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API 서버나 웹 서버에 바로 붙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두 개의 어떻게 보면 DB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팅에다가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물리고 리플리카라는 이름으로 리더 엔드포인트를 물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장고를 아시는 분들한테 위해서 설명해 드린 건데 장고의 수많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중에서 DB의 이름이 디폴트로 되어 있을 거라 가정하고 로직 짜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엘리어스라서 아무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지만 웬만하면 이제 디폴트 이름은 그냥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에 붙이는 디폴트 이름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 리플리카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세컨드 DB라든지 뭐 슬래브라든지 이런 다른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리플리카 하나 추가됐고 이제 리드 리플리카를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라우터 룰을 한번 이제 고쳐봤습니다. 라우터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DB4 리드가 있고 DB4 라이트가 있습니다.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 거는 이제 읽기 트래픽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라이트 쓰기 트래픽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를 하는 건데요. 되게 단순하죠. 처음에는 되게 심플하게 제작했어요. 그래서 리드 읽기 쿼리가 왔을 때 그건 이제 리플리카로 보내고, 그러니까 리더 엔드 포인트죠. 그리고 라이트 쓰기 요청이 왔을 때는 이건 클러스터 엔드 포인트로 보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동작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 1에 문제가 있는데요. 몇 가지 예외적인 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 트래픽은 셀렉트 쿼리입니다. 읽기 쿼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라이트 쿼리보다는 읽기 쿼리가 많은데 지금 이 구성을 보시면은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라이터로만 향하게 되어 있고 리더 엔드포인트는 리더로만 향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이제 셀렉트 쿼리를 다 이제 리더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터 인스턴스도 사실은 읽기가 가능한 DB인데 너무 좀 약간 비효율적이다. 셀렉트 읽기 쿼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버전 1을 버전 2로 오른쪽에 버전 2로 바꿨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DB4 리드할 때 쿼리를 랜덤 초이스로 해가지고 디폴트 아니면 리플리카를 이제 랜덤하게 초이스해서 분산하는 형태로 이제 서버단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트래픽도 이제 정말 이제 셀렉트 쿼리가 50%로 분산되겠지 하고서 좋아했는데 역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거에 이런 구성을 했을 때 트랜잭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락을 리더에 잡고 난 다음에 라이터에다 뭔가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있으면은 오로라가 알아서 라이터의 변경 사항을 리더에 이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리더의 데이터베이스에 락이 열렸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죠. 락킹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면은 오로라는 인스턴스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페일오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락을 이번에 라이터 쪽에 발생하고 라이터에 뭔가 변경을 했는데 트랜잭션을 계속 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로직상에서 뭔가 중간에 변경된 값을 읽고 싶은데 그 읽고 싶은 쿼리가 리더로 가면은 아직 라이터에 변경된 내용들이 트랜잭션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리더에 싱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그 안에서 데이터 일관성에 깨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찾기가 굉장히 이거 문제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락을 해결하겠다 싶어서 왼쪽에 버전 2를 해결한 오른쪽 버전 3가 나왔습니다. 버전 3는 이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를 찾는 건 어려운데 해결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락킹은 디폴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만 락킹을 잡고 리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커스텀이 아니라 디폴트 DB에 대해서 어떠한 락이라도 하나라도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읽기 요청도 무조건 디폴트로 보낸다. 이렇게 처리한 식으로 바꿨더니 이제 거의 문제없이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서비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다 해결했구나 하지만 역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엔지니어야 하는 삶이죠. 리더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저희가 DB 스루풋을 늘리기 위해서 리더를 더 추가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장고 어플리케이션 서버단에서 이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로 절반씩 트래픽을 보내고 그 안에서 오로라가 또 다시 절반씩 나눠서 보내기 때문에 실제 인스턴스들이 받는 부하 로드 밸런싱이 50, 25, 25라고 이렇게 비대칭으로 뿌려지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이제 못 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3분의 1씩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방법을 했는데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꽁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랜덤 초이스하는 배열에다가 리플리카라는 문장을 리더가 개수만큼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장고 어플리케이션도 1대2로 분산이 되고 그 안에 다시 또 이제 분산이 되니까 정확하게 n등분을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여기까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면 끝나겠지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역시 여러분도 이제 이런 데 발표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뭐 새로운 거 내가 모르고 있던 게 있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역시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AWS 엔지니어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커스텀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걸 몰랐어요. 이 발표 준비하기 전까지. 이 발표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조만간 저희 서비스에도 적용할 건데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만 존재했지만 이제 커스텀 엔드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를 딱딱딱 집어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스텀 엔드포인트 제로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와 리더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커스텀 엔드포인트 1 같이 라이터와 리더 1만 이제 묶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즉 버전 4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리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가 계속 뭔가 추가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고쳐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커스텀이라고 이게 선언하고 하면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만들고 보니까 어젯밤에 새벽에 보니까 이거 랜덤 초이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리턴 커스텀하면 되는데 약간 코드가 좀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더 최적화해서 저희 서비스에 곧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결론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먼저 설명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HB 스미스라는 서비스는 그 웹사이트나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을 테스트를 이제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그런 테스트를 기존에 사람이 이제 일일이 뭐 한번 눌러보고 입력하고 로그인해보고 파일 올려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대신해주는 QA 봇을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에 이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이제 한번 반영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은 셀렉트 쿼리만 갖고 스루풋을 확인한 거고 오른쪽은 전체 CRUD 쿼리를 전부 다 봤을 때입니다. 왼쪽 보시다시피 리더와 라이터 간에 거의 1대1로 트래픽이 분산된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라이터 쓰기 트래픽 같은 경우는 라이터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리더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잘 고르게 분포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단점과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마다 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폴트가 꼭 이름이 디폴트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아예 그 대비가 안 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OS2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쓰게 되면은 얘 트래픽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읽기 트래픽도 다 그냥 디폴트로 보내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꽤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락 관련돼서 트랜잭션에서 뭐 트랜잭션 안에서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추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버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신 분이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트랜잭션 할 때 조심스럽게 이제 작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입니다. 뭐 단점만 있었으면 안 했겠죠. 장점은 무엇보다도 더 이상 스케일업을 웬만하면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디스크 공간도 아래에서 늘려준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스루풋을 올리고 싶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가장 간단한 게 뭐 사양을 올리는 거죠. X라지면 X2라지, X2라지면 X4라지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저희는 이제 멀티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X라지에서 X2라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X라지에서 X라지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셀렉트 쿼리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셀렉트 쿼리의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트래픽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오로라가 곧 이제 멀티 라이터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쿼리 트래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산해 처리가 되면 저희가 이제 매번 뭔가 프로모션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이벤트성으로 DB 스루풋을 확 올려야 될 때 스케일 업했다가 스케일 다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스케일 아웃했다가 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뭔가 좀 더 플렉서블하게 DB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 발표를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저희가 리드 리플리카를 붙여놨는데 평상시에 페일 오버 대비로 그냥 떼어놓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이 리드 리플리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고 저희는 실제로 요거 적용하고 나서 DB 티어 전체 한 단계 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스루풋은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발표 들으신 분들이 한번 자기 물론 장고가 아닌 뭐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 이런 멀티 데이터베이스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이어서 임근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